메시와 호날두가 각축을 벌였던 발롱도르와 피파 올해의 선수상, 손흥민 선수가 받았던 AFC 올해의 국제선수상 등 수많은 상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구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팬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죠. 바로 발롱도르와 피파 올해의 선수상입니다. 한때 통합되기도 했던 발롱도르와 피파 올해의 선수상. 자, 지금부터 전격 비교 들어갑니다. 발롱도르는 1956년 프랑스 축구 잡지사 프랑스 풋볼에 의해 창설됐습니다. 황금공을 뜻하는 발롱도르는 한 해 동안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상으로서 1995년까지는 유럽 내에 속한 클럽에서 유럽 국적의 선수들만 받을 수 있었고, 이후 국적 제한이 사라졌죠. 2007년에는 소속 클럽의 제한까지 사라지면서 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됐습니다. 2018년에 여성 발롱도르도 모습을 드러냈죠. 반면 피파 올해의 선수상은 국제축구연맹, 즉 피파가 주관하는 상으로서 1991년부로 남자 선수상이 개설됐고 2001년부터 여자 선수상도 생겼죠. 2005년부터 피파 월드 플레이어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발롱도르와 통합하여 한 개의 상으로 유지됐으나 2016년부로 다시 나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The Best FIFA Football Awards로 명칭이 바뀌어 다양한 항목으로 상을 부여하고 있죠. 선정 방식 역시 조금 다릅니다. 발롱도르는 전 세계 약 90개국의 기자단들이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피파 어워즈는 전 세계의 국가대표팀 감독, 주장, 기자단, 팬들에게 각각 25%의 지분을 배정하여 최종 수상자를 뽑습니다. 현역 감독, 선수들과 팬들의 입김이 포함되어 있어 팬투표가 아니냐라는 비아냥을 듣는 이유이기도 하죠. 또한 발롱도르는 먼저 최종 후보 30인을 공개한 후 최종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반면 피파 어워즈는 피파의 선정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10인 내에서 최종 투표가 진행되죠. 마지막으로 발롱도르는 매해 남자 선수, 여자 선수 합쳐 2명에게만 영광을 수여하는 반면 피파 어워즈는 정말 다양한 항목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나눈 후 각각 감독, 선수, 골키퍼 상을 주죠. 또한 흔히 얘기하는 월배, 즉 11명의 베스트 11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멋진 골을 넣는 선수에게 주어지는 푸스카스상, 공정하게 경기를 펼친 팀에게 주어지는 페어플레이상, 모범적인 팬심을 보여주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팬 어워드 등이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발롱도르와 피파 어워즈를 두고 권위성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었죠. 발롱도르는 각 유력 언론사들의 기자단들이 선정하는 반면 피파 올해의 선수상은 감독, 선수, 팬들의 사견이 더해지기 때문에 최고의 선수들을 논하는 과정에서 피파 어워즈보단 발롱도르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죠. 최근 수상자를 보면 먼저 피파 올해의 선수상에는 2021년 레반도프스키가, 그리고 발롱도르에는 2022년 벤제마가 선정되었습니다. 유럽 내의 득점왕을 가린다. 바로 유러피안 골든슈입니다. 1968년부터 시작된 유러피안 골든슈의 선정 방식은 단순합니다. 바로 리그 득점. 여타 컵 대회나 챔피언스 리그를 제외하고 오로지 리그에서의 득점만을 기준으로 삼죠. 하지만 이전부터 각 리그의 수준 차이를 감안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1996년부터 새로운 기준을 도입합니다. 바로 포인트제인데요. UEFA에서 산정하는 리그 랭킹을 기준으로 1위부터 5위 내의 리그에서는 각 득점마다 2포인트를, 6위에서 21위 내의 리그는 1.5포인트를, 그 외의 리그는 1포인트를 받습니다. 약간 혼란스러우시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메시는 19-20 시즌 리그 25골로 50포인트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홀란드는 리그에서만 29골을 넣었음에도 50포인트였죠. 이유는 이러합니다. 홀란드는 전반기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16골, 후반기 분데스리가에서 13골을 넣었는데요. 오스트리아 리그가 리그 랭킹 12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홀란드의 16골은 1.5포인트를 곱해 24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에 분데스리가 13골에 2포인트를 곱한 26포인트, 총합 50포인트로 메시와 동률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각 리그의 수준 차이를 감안하여 최종 순위를 산정함으로써 공평성이 성립되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수상자들을 보면 19-20 시즌에는 임모빌레가, 그리고 20-21, 21-22 시즌에는 레반도프스키가 연속으로 선정되었죠. 하지만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오직 리그 득점만이 평가 잣대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 다시 말해 페널티킥 득점도 포인트로 직결되면서
전문 키커들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죠. 또한 리그별로 경기 수가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세 번째, AFC 주관상들. 아시아 축구 연맹도 유럽 축구 연맹, 아프리카 축구 연맹과 마찬가지로 매해 다양한 수상자들을 선정합니다. 남자, 여자별로 올해의 선수, 감독, 유망주를 뽑기도 하고 심지어 올해 풋살 선수상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손흥민이 벌써 4번이나 수상한 올해의 국제 선수상도 있습니다. 즉 아시아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에게는 올해의 선수상이, 타대륙 리그에서 뛰는 선수에게는 국제 선수상이 주어지는 특이한 방식입니다. 2019년에 진행됐던 AFC 어워즈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 정정용 감독이 남자상, 이강인 선수가 남자 유망주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유럽의 주요 리그에서 진행되는 상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은 바로 PFA 올해의 선수상. 먼저 PFA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이른바 선수 노조협회입니다. 즉 선수들로만 구성된 협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팬투표가 아닌 선수들이 직접 뽑는 최고의 선수인 만큼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상이죠. 올해의 선수상 이외에도 올해의 영플레이어상, 팬심이 들어간 팬선정 올해의 선수상, 올해의 팀 등이 있습니다. 또한 FWA 올해의 선수상도 영예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죠. 또한 라리가에는 특이한 지칭이 있습니다. 한 번씩들 들어보셨던 피치치, 라리가의 득점왕을 뜻하는 말이죠. 또한 최고의 골키퍼에게 주어지는 사모라상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분데스리가에서는 리그가 직접 지정하는 올해의 선수와 독일 최고의 유력지인 키커 선정 올해의 선수 등이 영광의 증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고의 선수를 가리는 다양한 상들, 그저 단순한 명칭이 아닌 종류와 선정 방식 등을 이해한다면 이 과정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경쟁의 묘미를 조금 더 진하게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퍼 사커! 스코어 888! 제작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팔은 건전한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문화를 선도합니다.